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의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양 시장이 모두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 모두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0.3% 상승으로 4,0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7% 강보합권에서 900선은 지켜줍니다. 902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죠. 자, 오늘 금요일의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 종목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또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들 열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사업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 지난주부터 시장을 들썩이게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매크로 상황이 좀 불안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래도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현대차그룹이 로보틱스 사업을 본격화하게 된다면 그 최대 수혜주로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현대모비스 이야기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모비스는 이제 그룹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대모비스를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좀 주목하지 않았던 지난 8월에 CID를 통해서 로봇 쪽의 액추에이터 사업에 대한 이 동사의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했는데 사실 그때는 동사의 관심이 시장에서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미 나온 내용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뭔가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에 뭔가 이게 정말 가시화되는구나라는 것에 시장은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룹 차원에서도 미국 로봇 3만 대 양산 계획과 국내 이제 로보틱스 사업 육성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동사가 중장기적으로 이 관련해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다음 달에 CES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CES 2026에서 그 부스 제가 그걸 갖고 오지 못했는데 부스 도면을 보면 현대차가 가장 큽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는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마 자율주행보다도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좀 전시를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CES 2026에서 현대차의 부스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보여줄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수혜 종목이 될 수 있을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현대모비스가 되겠고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첫 번째 키워드 로봇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이야기 좀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는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좀 주가의 저평가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순환 출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을 현대모비스가 좀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요? 네, 일단은 현대모비스가 현재 뭐 본격적으로 내부에서 이런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부라는 것을 뭐 만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전동화라든지 선행 연구 조직에서 이미 이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추진을 했었고 실제로 액추에이터는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원가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굉장히 그 핵심 부품이잖아요. 현대모비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부품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이 고성능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해서 공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이 로봇 쪽을 미래 먹거리로 이제 점 찍어 놓은 만큼 예.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핵심 부품 공급자로서 안정적인 캡티브 마켓이 확보가 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2000년도에 글로벌 그 현대차 그룹의 확장기에서 굉장히 모듈 사업으로 어떤 주가 상승을 크게 이끌었다면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이후에는 로봇 액추에이터가 구조적 성장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도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양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사가 관련 부품 공급을 통해서 조 단위의 신규 매출도 뭐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시간의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CES 2026에서 어떻게 로드맵을 제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궁극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CES 2026이 현대모비스의 또 본격적인 상승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 부문으로 인해서 물론 사업부가 신설된 건 아니나 앞으로 기대해 볼 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엔비디아의 협업은 그러한 증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순환 출자였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전반적인 좀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환 그냥 이게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예. 순환 출자의 정점에는 그냥 현대모비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금 현재 여러 개의 회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 출자 구조인데 그 정점에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정몽구 명예회장님이시고 예. 정의선 회장님은 그게 많지 않거든요. 정의선 회장님은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주식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전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현대모비스를 지배하면 현대차 그룹을 지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왕관은 현대모비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의선 회장이 이 그룹의 전반을 지배를 하려면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이 모비스의 지분을 물려받거나 아니면은 그 지분을 직접 사들여야 되거든요. 예.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주식을 이제 물려받을 때는 상속세가 있죠. 최고세율이 60%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 모비스 주식을 이제 물려받으려면 결국 모비스의 주가가 비싸지면 부담스럽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글로비스가 사실은 이제 승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게 좋고 이제 승계가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승계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모비스 지분의 확보를 이제 끝내고 나면 그러면 이제 모비스의 주식이 오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쵸. 결국에는 저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면 회사의 본래 가치를 찾아갈 거고 그 본래 가치는 결국에는 기업의 이익인데 그 기업의 이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체되어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성장이 기대가 되는 로봇 산업 쪽으로 확장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엔비디아가 그동안 보여준 행보인데 엔비디아는 피지컬 AI 쪽을 뭔가 기여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것을 테슬라 그다음에 중국의 자율주행차로 했었는데 그 둘이 나는 이제 너희 도움 필요 없어. 나 네. 혼자 독립할 거야 라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파트너를 구한 게 이제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양사의 행보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엔비디아도 현대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사실에서 그렇다면 현대차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까? 현대모비스의 이 로봇 사업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순환 출자의 구조를 들여다봤을 때 마치 오픈북 테스트와 같은 지분 구조를 들여다봤을 때 현대모비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 저희가 가격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네, 저는 지금 로봇의 밸류가 붙는다면 지금의 레벨은 사실은 내연기관차의 레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35만 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고 목표가는 42만 원, 손절가는 2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모비스 가격 전략을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35만 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고 일단 현재로서는 완성차 부분에 대한 밸류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 쪽까지 반영을 한다면 목표가 42만 원 잡아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은 조선 기자재 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STX 엔진의 민수, 특수, 전자통신 부문이 동반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조선업 포항의 수혜가 조선 기자재주까지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오늘 하나오션의 긍정적인 공시가 또 나오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STX 엔진으로 저희가 살펴볼 텐데 자, 지금 조선 기자재 쪽을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일단 뭐 업황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주도주 섹터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인데 여전히 저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 쪽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방산과 조선은 내년에도 이익의 성장은 여전히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STX 엔진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부분 중에서 좀 매력적인 회사인 것 같아요. 조선과 방산의 모멘텀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민수 쪽에서는 선박 주기관, 발전기 엔진 만들고 있고, 특수사업 쪽에서는 이제 K9 자주포라든지 뭐 해군 함정용 엔진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뭐 수전 음향, 전파통신 체계 같은 방산 장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업력이 오래된 탄탄한 회사다. 그래서 지켜보실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시장에는 더블 모멘텀 또는 그 이상의 모멘텀을 동시에 안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STX 엔진도 바로 그 주인공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가지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신냉전 시대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과연 이 두 개의 심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모멘텀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냉전 시대의 수혜주로 STX 엔진을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그 STX 엔진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 50년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엔진을 잘 만드는 기업입니다. 주요 상업 영역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방위와 이제 조선인데, 방위 쪽에서는 이제 육군과 해군 쪽에 주요 무기 체제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을 공급하고 있고요. K9 자주포라든지 K2 전차, K21 장갑차 쪽에 심장인 고속 디젤 엔진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군 호위함, 구축함, 잠수함 쪽에 해경 경비정용 엔진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진 하면은 STX 엔진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수 쪽에서 조선을 보면은 이제 대형 조선소, HD 현대, 뭐 삼중, 하나오션 이런 쪽으로 협력해서 선박용 주기관이라든지 발전기 엔진 쪽 공급하고 있고, 컨테이너, LNG 운반, 뭐 고부가 가치 쪽 선박에 들어가는 보조 엔진 분야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비상 발전기라던가 발전소용 엔진 같은 것들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미 이 회사는 업력이 50년 됐잖아요. 예. 그 유리한 점이 이미 이제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또 이제 고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이제 부품 공급, MRO 같은 쪽도 영위를 하고 있고, 이 MRO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민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도 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이 좀 덜하고 마진율이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수익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최근에 뭐 러우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중동 쪽도 사실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어떤 니즈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검증된 어떤 K방산의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동사의 핵심 부품인 이제 엔진의 수주 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업력 탄탄하고 그만큼 팔았던 내용에 대한 유지보수 영역도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주요하게 이끌고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방산도 들어갈 수 있고 조선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에너지, 발전과 서비스 쪽까지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STX 엔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두 개의 심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두 개의 심장이라 하면 방산과 조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과거에 STX 엔진이 이제 엔진을 팔아도 독일 쪽에다 라이센스 수수료를 지불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국산화 성공하면서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방산 제품은 앞서 조선처럼 말씀드렸듯이 한번 팔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엔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부품 교체를 해줘야 되고, K9 자주포가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잘 팔린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 많이 깔린다는 것은 결국 STX 엔진의 향후 30년 먹거리인 결국 부품 매출이 이제 보장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조선인데, 조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이제 탄소 배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엔진 교체 수요 같은 것들이 높아지면서 결국 노후 엔진이라든지 친환경 엔진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 연료용 엔진을 탑재한 신조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동사에게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메탄올, 암모니아, 이런 이제 엔진에 대해서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의 직접적인 수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이 엔진 제작 능력을 실제로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이게 이제 좀 사람의 손이 필요한데 숙련된 인력이라든지 설비 이런 쪽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업황을 당분간 누리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방산과 그리고 K조선의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 STX 엔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35,000원 이하, 지금 약간의 조정 구간이 또 보여서 저는 35,000원 이하에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라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X 엔진 오늘도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는 조금 눌렸을 때 35,000원 부근에서 매수 고려해 보시고요. 목표가로는 4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잔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